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규제 개선, 권한 이양 등이 담겼습니다. 삼척의 리조트 업체가 맹방해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백시와 민간,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되는 속초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주변에 진출입로가 협소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 농지와 국방, 산림과 환경의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매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삼척 맹방해변 일대 추진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놓고 리조트 업체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 허가 기관들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리조트 업체의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4조 9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 화력발전소. 105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가 들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0월쯤 1호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해안 침식 문제로 주민들이 건설 공사를 반대해 몇 달간 항만 공사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인근의 리조트 업체도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맹방해변에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삼척 화력 건설 사업 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동해해수청을 상대로 지난 2020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 침식이 심해지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영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전소 공사 때문에 맹방해변의 침식이 심화됐을 수는 있지만 원고인 리조트 업체가 주장하는 조망이나 경관, 관광지 기능 등과 관련한 피해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발전소 공사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유수면 허가 처분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조트 업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블루파워를 상대로도 공사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에코잡시티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참여해 태백 지역에 2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독일의 폐광지역 도시재생에 버금간다며 기대를 모았는데 사업 기간이 다 돼가지만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탄광시설 옆에 빨간색 대형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땅이었는데 태백시가 매입해 스마트팜 식물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50억여 원이 투입되는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공장은 이번 달에 완공되는데 서늘한 기온과 스마트 재배 기술을 접목해 1년 내내 딸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은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잡시티 사업의 하나로 딸기 재배로 인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에코잡시티는 5년 전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목재 우드칩 공장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부수적인 산림 자원을 연료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을 위해 지난해 관련 기관들이 특수 목적 법인까지 구성했지만 설계 단계에서 사업성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우드칩 생산에 대한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태백시가 나중에 이거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대안으로는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이 금을 여기에다가 충당하는 것이. 산림 자원을 활용해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폐열을 활용하는 부분과 우드칩의 원료가 되는 산림 자원 가격의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 올해 가동을 목표로 했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계획은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하나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변경 수정이 확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폐광 지역의 새로운 도시 재생의 역사를 쓰겠다던 에코잡시티 사업이 계획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제보해 주신 현장을 취재 보도하는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들어선 57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변 진출입로가 협소한 상태로 준공돼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68세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준공을 앞둔 속초시 동명동 우렁골 마을. 당장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교통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초기 2020년 여름철부터 좁은 마을 안길과 연결된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했는데 결국 대책 없이 준공돼 교통 혼잡과 어르신 등 보행자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보면 전체 250m 구간에 65m는 도로 폭이 6m도 안 되고 인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리고 앞에 그 안전기를 달고 다니신 분들이라 걷는 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도로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고 날 염려가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게 하고 사업 인가를 내줬어야 한다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속초시는 당초 마을 안길 확장 등을 위해 연립주택까지 사업 부지로 포함돼 있었지만 주민들과 사업자 간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서 사업에서 제외돼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파트 단지 3면에 진출입로가 나눠져 있어 실제 혼잡 정도는 입주 이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이 발생된다는 이제 어떤 그런 명확한 사유가 발생이 확인돼야지만 구분이 돼가지고 교통체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어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도시계획도로 뭐 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거는 현재는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가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인접해 있어 입주 이후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미온적인 속초시의 행정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아지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고위공무원과 시의원들을 태우기 위해 장시간 공회전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원주시의회 앞 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차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점심 식사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차량입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0분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려면 30분 이상 남았지만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시동을 왜 켜두었는지 묻기 위해 차 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점심 식사 장소에 버스가 도착하고 시의원과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난 버스 기사는 추운 날씨에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시동을 켜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안 틀어놓고는 보내는데 이게 나가실 때 이게 히타가 안 되니까 큰 차는 예열이 늦잖아.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아서 일부러 좀 틀어놨어. 버스가 공회전을 하던 시각 원주 지역 기온은 영상 5도 분포로 다소 포근한 수준이었지만 초미세먼지와 대기질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버스가 공회전을 하는 동안 연료는 소모되고 배기가스는 계속 나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 시외버스의 경우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시동을 켜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강원 권역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오는 9일 강원도 한동해 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60대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도읍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전체 수급자 85,681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46,087명, 53.79%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2018년 45.22%와 비교해 8%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53.51%, 전남 52.9%, 서울 52.01%, 경북 51.77% 순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삼척 정월 대보름제에 1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개최된 2023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에 모두 11만 3천 명이 찾아 새해 소망 길놀이와 기줄다리기, 술비놀이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제 장소를 기존의 엑스포 광장에서 시내 척주로와 삼척해수욕장 등지로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째 5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42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73명, 동해 42명, 속초 22명, 삼척 20명, 태백과 양양 각각 1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중환자 수도 안정세를 유지하며 병상 가동률은 33.6%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단행한 부장판사 이상 인사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김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속초지원장에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영월지원장에 김신유 영월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윤경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현 우라옥 강릉지원장과 최영각 영월지원장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안석 속초지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삼척시 원더급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삼척시 원더급 사냥리 일원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40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투입해 보금자리 주택 30채와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문화여가시설이 한동씩 건립될 예정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선정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상지와 거리가 500m에 불과해 두 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이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4,50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경로당 깔끔이와 어린이 등하교 안심지킴이,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등 복지 부문에서 2,700개, 취약계층 일자리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경제 부문에서 453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또 여성 및 청소년 부문에 976개, 산림 부문 230개, 환경 부문 142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올해 3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기반 구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우선 달걀 생산 등 11개 자활근로 사업에 월 평균 90여 명이 참여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 7개 자산 형성 사업도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